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5개월 전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아마 선출했던 이유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정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당대표 징계 이후에 벌써 2달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당의 모든 이슈를 당의 내부 문제로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커지는 것이 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 열세이고 그런 차에 분열까지 한다면은 우리는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이 2차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체제의 그런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새로운 원내 사령탑의 선출을 통해서 이런 분열과 갈등을 씻고 이제 통합해서 저는 하나가 되어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걸었던 많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물론하지만은 당의 그런 중진 의원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해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앙금을 다 벗어 던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겸허히 가슴속에 새기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힘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 12일인가요? 갑자기 제가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것이 이제 9월 7일이었습니다. 수석 연휴 쇠고 9월 13일에 비대위 구성을 마쳤으니까 12일 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감이 저 역시 교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갑자기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독배니까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2개월째 지도체제 혼란을 겪으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이를 은폐하려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인해서 당윤리위원회 6개월 징계를 받고 이러한 유고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었고 또 당대표의 무차별적인 가처분 공세로 인해서 지금의 비대위 역시 법원에 운명이 맡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새기면서 우리가 오로지 공적 사명감만 앞세워서 우리가 일을 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당은 정부와 제가 샴쌍둥이 한 몸뚱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예산국회를 떠받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우리가 튼실하게 뒷받침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선보이는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정말 차질 없는 우리가 정기국회에 몰두해야 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그러나 당지도 체제가 그동안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은 비로소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의원님들 뜻에 따라 선출하게 됨으로써 당의 지도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당을 걱정하는 많은 말씀도 해주셨고 또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왜? 의원님 모두가 다 당을 사랑하고 당을 위하고 이 당을 어떻게 다시 정상의 길로 접어들게 하느냐는 그 충정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의원님 말씀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제가 소중하게 가슴에 담았다는 말씀. 다만 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그 점은 좀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가 언제부터 뭘 잘못해서 이런 난관에 봉착했는지 그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대오를 정비해서 당을 정상화시키고 국정 동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주호영, 이용호 두 의원님께서 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기어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시든 간에 제가 잘 모시고 조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마침내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이념과 뜻을 함께하는 동지입니다. 야당은 지금 이번 정기국회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옥새를 각오하고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걸 막아둬야 될 우리 내부에 만일 균열이 발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백드롭을 새로 바꿨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썼습니다. 다 함께 새롭게 앞으로. 저 방향은 당장의 지도체제 위기를 극복하는 문구가 아니고 저 지향으로 촌치의 균열 없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만 내후년 4월 10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4월 10일 선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출된 원내대표님과 함께 새롭게 전선을 구축하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강한 힘을 모아서 협력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은 자리에 안 오십니까? 아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예. 네. 예,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원석 선거관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총 6분의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 윤두현 의원님, 전복민 의원님, 지금 한무경 의원님도 선거관리위원이신데요. 이 산중이 간사를 맡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양금희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간표위원도 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4조에 의거 송원석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낮아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두 번째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인 만큼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은 제62조에 의하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입 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 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난 9월 17일 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을 마친 결과 기호 1번에는 이용호 후보가, 기호 2번에는 주호영 후보가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자는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에 어거 제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때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이때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해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이상 입 후보자 등록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여러 번 치르지만은 선거는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선거 없으면 정치할 만하다는 농담을 가장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호 2번 주호영 후보입니다. 많은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한번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다시 나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오랜 고심 끝에 맡았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사퇴한 마당에 당분간은 어떤 당직도 맡지 않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만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당의 위기가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당의 상황에서 저 역할이 필요하니 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정기국회 중에 원내대표가 바뀌는 까닭에 원내대표를 한번 경험했고 또 민주당과 협상 경험이 많으며 2년 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팀워크를 맞추었다는 그런 이유로 저를 다시 불러낸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많은 훌륭한 의원님들께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저에게 다시 원내대표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권성동 대표님의 자녀 임기 안에서만 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원내대표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당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 문제를 정리하고 비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비어있는 당직들을 조속히 채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폭로와 공세들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또 예산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예산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법안은 관철하되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은 적극 저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는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호남 동행, 약자와의 동행, 양극화 문제 해결, 청년들의 정치 참여,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하면 우리 당의 지지율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서 건강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과 상의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 결정이나 정책에서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섯째, 원내 지도부이기는 하지만은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5가지 임무에 더하여 이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가오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하지 못한다면 이번의 정권 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집권하는 5년 내내 우리가 추진해야 될 법안이나 정책들을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하기 위한 조건을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강요해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충분한 당내 토론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분열하면 필패는 자명한 일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당 운영입니다. 계파 정치나 편가르기가 없어야 하고 공정한 공천제도가 시행돼야 합니다. 저는 공천제도의 파행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제도가 정립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당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려웠던 시기에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총선 참패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합심과 노력으로 국민만 보고 나아갔고 결국 우리는 재보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민만 바라보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의원님들께서 힘차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의원 한 분 한 분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팀워크를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결정된 일은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게 원내대표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하나된 당을 만들고 거대 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막아내며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호 2번 이용우 후보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해 주신 주호영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기타금 2천만 원을 쓰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혁신위원장이 계시죠? 앞으로 이거 좀 내려주십시오. 이게 혁신할 방향 중 하나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115명의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제가 당적 보유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어느 누구 못지 않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정말 저희 모든 정책 자산을 버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넘어왔습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너무 우리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래도 좀 활력을 좀 넣어야 되겠다. 당의 역동성을 좀 보여야 되겠다. 저라도 매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실은 출마 선언을 했는데 퇴로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심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심 인지 우리 권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의중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만 보고 간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엄중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출마를 하게 됐고요. 만일 추대를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다면 앞으로 또 위기 상황 생기면 또 돌려막기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정도로 대안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년 반 후에 우리가 치를 선거에서 선거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비관적입니다. 주호영 후보님 참 좋은 분입니다. 저도 존경하고요. 그렇지만 지난번 비대위 연임 맡으시고 난 후에 세술은 세부대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선거 주 의원님이 되실 가능성이 조금 높지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비대위에 가서 앉아 계시면 저는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당연히 지금 같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제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많은 격려 전화가 있었습니다. 순천에서 한 분 그러지 말고 주호영 의원 만나서 좀 잘해봐 빼고요. 이게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기회만 있으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국민만 보고 한다.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얼굴을 바꿔달라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죄 지은 마음이 한편도 듭니다. 제가 잘못 출마했습니까? 제가 돈키호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할 수 있지만 제가 당하는 망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당하는 망신, 우리 모습,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경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여기서 정치적 이벤트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제가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대박입니다. 정치사의 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으로 정기국회 치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다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각계에서 성공한 분들이고. 근데 남의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겠습니까? 잠시
양심의 소리 기울이시고 소신껏 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험이 중요합니까? 선수가 중요합니까? 선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수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저도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부 기자로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첫 출마를 했고 짬밥도 짧지 않고 저도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못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된다면 정기국회 치러놓고 전당대회 전에 중간평가 받겠습니다. 박수가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3분의 2 못 넣으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또 소통이 문제입니까? 대통령실과의 저 해바라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가까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자칫하면 실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돈간 같은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돈관계, 어렵고도 가까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친구 같은 소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통 능력이 부족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되면 대통령실, 정부와 늘 담당할 수 있는 원내수석 한 분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 결과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당선되는 게 대박입니다. 네,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선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투표는 현장 투표로 진행됩니다. 현장 투표 방법은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9조 1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단상 오른편에 마련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 한 매를 수령하시어 확인한 후 기표소 내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인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해 주십시오. 후보자 등록 현황을 기표소 내에 부착해 놓았으니 기호와 후보자명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기표해 주십시오. 기표인의 다른 표기는 일체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반드시 착오 없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약 한 명의 감표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형수, 한무경, 박대수, 윤두현, 전봉민 선거관리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교부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착석했나? 네, 착석하셨습니다. 착석했어? 네, 네, 착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 투표함 열겠습니다. 자동방으로 열면 되지.
6표 중에서 기호 1번 이용호 후보 42표, 기호 2번 주호영 후보 61표, 무효 3표. 그래서 주호영 후보가 투표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주호영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은 국회 관례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했으며 선관위 결정으로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해가 없으시면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박수로 당선이 확정되신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22조 3항에 의하여 주호영 후보가 당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정진석 비대위원장, 성일정 정책위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성원석 선거관리위원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호 후보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손을 높이 들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축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한번 들어서 인사해 주십시오. 아, 예. 지금 뒤로 한번 돌아주시겠습니까? 촬영 때문에. 예.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 치를 때마다 다시 선거 안 치러야지 가다가도 또 선거 오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되는데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용호 의원이 당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용호 의원 경의해 주시고 한 것도 당의 역동성으로 삼아서 우리 당이 더욱 역동적이고 또 하나 되고 우리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도롭처럼 다 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한 1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아까 그 발표문에서 드린 것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원내대표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당을 앞장서서 이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내주시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